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2020년도 연세대 미래 캠퍼스 물리 논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 문제는 이제 로렌츠 힘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렌츠 힘은 사실 전자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또 해마다 이렇게 그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죠. 만약 올해 나왔더라면 이제 내년에는 뭐 조금 이제 변형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 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꼭 출제될 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잘 그 풀이 과정을 잘 이제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로렌츠 힘에 대한 그런 식만 우리가 잘 세울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풀기 쉬운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그 로렌츠힘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접근하는지 그걸 잘 봐두셨다가 나중에 꼭 한번 그 잘 써먹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은 그림 3에서 운동 에너지가 그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로 평면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양성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테슬라의 균일한 자기장이 이제 종이 면을 뚫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통 자기장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우리가 그 X표를 하고 나올 때는 이렇게 그 점으로 이제 표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어, 자기장 영역 경계선을 A 위치에서 수직으로 B 위치에서는 세타가 이제 30도 방향으로 자기장의 시간은 차를 두고 두 양성자를 입사시킨다. 지금 A 위치에서는 그 수직으로 이 자기장에 이제 수직으로 입사시킨 거고 B 위치에서는 요 세타가 30도의 각도로 이렇게 입사시킨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림을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그 로렌츠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겠죠. 그럼 양성자니까 꺾이는 방향이 어디냐면은 이제 어, 진행 방향이 이제 이쪽이죠. 그러니까 V 곱하기 B 한데 이제 B가 자기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V 곱하기 B 하면 이제 밑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로렌츠 힘 방향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약간 이제 꺾이는데 여기서 다시 V 곱하기 B 하면은 다시 또 로렌츠 방향이 또 이쪽 방향이 돼서 즉 로렌츠 힘이 바로 90력이 돼서 이렇게 이제 원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원 운동을 하는데 자기장이 지금 요 1사분면에만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요 x축 요걸 우리가 x축이라 하면 x축을 이제 원 운동을 하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B는 요렇게 이제 세타의 각으로 그 줬을 때 그 B를 운동 역시 이제 원 운동을 하겠죠. 원 운동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 A로 들어간 양성자의 그 회전 반지름 R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 원 운동을 할 때 즉 회전 반지름을 우리가 그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그건 뭐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로렌츠 힘을 우리가 그 구심력으로 작용할 때 그 회전 반경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구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즉 로렌츠 힘이 이제 QV 곱하기 B죠. 그래서 QVB고 여기서는 이 속도하고 이 자기장이 이루는 방향이 이제 90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이제 1이 되는 세타 90도니까 1이 되는 경우고 그래서 그 EVB가 여기서는 이제 그 90력이 되는 거니까 90력 MR분의 V제곱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질량은 이 양성자니까 양성자 질량 M 곱하기 R분의 이제 V제곱. 요 식에서 우리가
뭐 속도도 구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물어본 게 이제 회전 반경을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까, R을 정리를 하면 되죠. R은 넘어가면 이제 V가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EB분의 MP 곱하기 V,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그 회전 반경이라고 해서, 이 회전 반경이 그 질량에 이제 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큰 그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의 원리도 이 회전 반경을 이제 키우면은 이제 큰 질량이 이제 뽑혀져 나오니까, 여기 어떤 슬릿을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질량의 입자들만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속도를 구하면 이 회전 반경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입사 속도니까, 여기서의 그 초속도니까, 운동 에너지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2분의 1 mv 제곱 요 식에서 속도를 루트 mp분의 2k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양성자니까 mp가, 양성자 질량 mp가 들어오고요. 요걸 이제 요 속도 대신에 요 텀을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가 요걸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전자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전하량도 역시 1.6 곱하기 10-19승이고 1테슬라니까 1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양성자의 질량, 양성자의 질량이 그 1.6 곱하기 10-27승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요 나와 있죠. 요 값을 집어넣으면서 계산을 해주면은 그 회전 반경이 이제 0.4m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은 비교적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초기 입사 위치가 우리가 그 B 지점에서부터 이제 R만큼 떨어져야지만 이 회전 반경이 역시 여기서도 이제 R이 되는 거죠. 여기 R이면 이제 이게 그 회전 반경이 이제 여기서도 역시 R이 돼서 이게 90도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림에서 거기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만약 이게 그 R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 값을 뭐 L로 두고 해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이제 복잡하게 이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이 길이가 이제 R이라는 걸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나번 문항을 보시면은 두 양성자가 자기장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x축을 통과한 두 위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A번 양성자는 이렇게 원운동을 해서 그 XA 위치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 다음 B번 양성자는 세타 각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큰 원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큰 원을 그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빠져나온 위치를 XB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XB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XB는 이게 지금 그 회전 반경이 동일하죠. 왜냐하면은 초기 입사 속도가 같기 때문에, 즉 초기 운동 에너지가 EK로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죠. 2분의 1 mv 제곱이 되기 때문에, 즉 VA나 VB나 초기 속도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요 회전 반경도 이제 같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XA에서는 회전 반경이 이제 R로 주어진 거죠. R로 주어졌는데, XB에서는 이제 회전 반경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요건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그림은 우리가 이제 풀 원을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풀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가 그 회전 반지름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게 이제 R이라고 중심에서부터 요 B까지 거리를 우리 R이라고 하면은, 요게 지금 수선을 내려보면은, 요게 지금 이제 항상 원에서는 이 접선이 그 중심을 향하는 선하고 수직을 이루죠.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이제 요각이 세타면 이제 요각이 세타가 돼서, 저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이제 이게 R이고 이게 세타니까 요 길이가 이제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즉 XB는 2R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쉽게 다 구한 거죠. 그 다음에 XA는 이게 반지름이 그 L이 이제 R인 위치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역시 이제 R인 위치에 도달하게 되겠죠.
네, 만약 이게 그 R인, 그 L이 R인 위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은 문제가 훨씬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 값을 우리가 알 수 없으면 문제를 또 풀 수가 없고요. 지금 문제 상황을 잘 보시면은 이제 B와 A 사이 거리가 이제 R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역시 XA도 이제 R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두 거리 차이를 구하면은, 즉 델타 X를 구하면 우리가 XB 빼기 XA를 하면 되겠죠. 이걸 해주면 되니까 이 차를 구하면은 이제 2R 코사인 세타 빼기 이제 R을 한 값이니까 요거는 이제 R 2 코사인 세타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세타가 이제 6분의 파이, 즉 30도니까 코사인 세타가 지금 2분의 이제 루트 3이 되죠. 세타가 지금 여기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면 이제 요 R 루트 3 빼기 1이 되고, 아까 R이 이제 0.4m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집어넣어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얼마 정도가 나오냐 하면은, 계산해 주면은 이제 0.29m 가 나와서 우리가 이 둘 사이의 요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번 문제는 A와 B로 들어간 두 양성자가 자기장 영역 안에서 운동하는 시간의 차이를 구하라라는 건데, 아까 A로 들어간 양성자는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요 시간이 바로 이제 한 바퀴 걸리는데 드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했죠. 주기를 우리가 T라고 하면은, 그럼 요거는 이제 4분의 1바퀴니까 요 TA는 이제 4분의 1 곱하기 T가 될 겁니다. 좀 4분의 1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B 입장에서 보면은 B는 요만큼 이제 간 거죠. 그 자기장 공간 안에서. 그럼 요 각이 보면 이제 120도가 됩니다. 여기 30도, 30도이기 때문에 120도가 돼서, 즉 360도에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 3분의 1 곱하기 이 한 주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주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주기는 로렌츠 힘을 받아서 운동할 때 한 바퀴 도는 그 주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세운 식, 즉 로렌츠 힘이 90력이다라는 요 식에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V가 없어지고, 즉 EB가 mR분의 V인데, 즉 R분의 V가 오메가가 되는 거죠.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는 이제 주기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주기 T를 구하면은 EB분의 m 곱하기 2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주면 약 2파이 곱하기 12 마이너스 8승이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 문제에서 운동하는 시간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즉 델타 T를 구하라는 거죠. 델타 T는 이 TA, 지금 TB가 더 큰 거니까 이제 TB에서 이제 TA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1T에서 4분의 1T를 빼주는 게 되니까, 즉 12분의 1T가 되겠죠. 12분의 1T를 구해주면 되고, T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즉 12분의 1에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초가 되는데, 이걸 계산해 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약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초가 나옵니다.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초. 그래서 다시 쓰면 이제 5.2 나노초. 5.2 나노 세컨드가 이제 답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로렌츠 힘이 이제 90력이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주기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제 대입해서 그 차이를 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렌츠 힘은 전자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그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 공간에 어떤 입자 그 전하를 띠는 물체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V로 입사했을 때 만약 이게 그 수직이 아니라면은 즉 자기장하고 이 입사 속도가 수직이 아니면은 이제 Q VB의 요 사인 세타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 V와 이제 B가 이루는 그 사인 세타 값이 들어가야 되고 요걸 이제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요게 바로 이제 MR분의 V제곱. M은 이 입자의 그 질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회전 반경이 되고 그 다음에 V는 이제 초속도가 됩니다. 근데 항상 이게 원운동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제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가속도는 있지만 그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속력을 일정한 등속 운동. 등가속도이지만 이제 등가속도는 아니고 이제 등속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운동의 구심력은 항상 중심 방향을 이루기 때문에 중심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는 존재하지만 속력의 크기는 항상 그 일정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 로렌츠 힘이 이제 구심력과 같다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이제 V는 R 곱하기 오메가, 오메가는 이제 각속도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메가는 이제 주기분의 2파이, 혹은 2파이 곱하기 진동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으로 이제 쓰면 우리가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로렌츠 힘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이 일단 이 회전 반경을 원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장이 일부만 걸려있던 경우라도 우리가 그 원 운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회전 반경을 일단 그려놓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어떤 이용하든지를 해서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이제 명심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게 문제를 위한 문제지 사실 자기장이 어떤 특정한 영역만 이제 걸려 있기는 힘들고 보통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메탈 같은 걸로 차폐를 하면은 자기장이 이제 일부 이렇게 스무스하게 없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이 이제 뭐 칼같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이렇게 자기장이 걸려 있다 이런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접할 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그 시험을 보는 사람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또 해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물리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기본 개념만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기하학이나 이런 그 사고 훈련을 좀 해야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제 강의를 평소에 이렇게 들으시고 또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미리 문제 답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때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훨씬 잘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훨씬 더 이제 기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 나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